당신은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과연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인생의 후반기에 하는 결혼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간과하는 몇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독신이었든 최근에 이혼을 했든 혹은 배우자를 잃었든 재혼은 재정, 인간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유한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재혼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진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관점들은 인생의 이 시기의 사랑, 헌신,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재혼을 결정하고 이후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추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충만함, 평안, 그리고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5가지 진실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맞는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혼을 곧 고려 중이든 그 가능성을 막 탐색하기 시작했든 꼭 들어볼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진실, 60세 이후에는 재정적 현실이 달라진다. 이 나이에 재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놀라게 되는 점 중 하나는 그것이 재정 상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혼을 단순히 사랑과 동반자 관계로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결혼이 법적이며 재정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재혼은 당신의 은퇴 저축, 사회보장 혜택, 연금, 심지어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려는 유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은 결혼이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혼이 사회보장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전 배우자의 근로 기록을 기반으로 수당을 받고 있다면 재혼 시 그 혜택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는 특히 그 수입에 위존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과 유족 혜택도 특정 조건이 붙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재혼 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나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혜택 외에도 은퇴 저축과 유산 계획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재정 상황은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자산, 부채, 소비 습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심지어 당신과 새 배우자가 각자의 은행 계좌를 따로 유지한다 해도 주, 스테이트, 위 법률에 따라 이혼이나 사망 시 자산 분배 방식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새로운 결혼이 그들의 상속 권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원래 계획대로 자산을 자녀에게 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재혼은 자산과 부의 분배에 관한 법적 권리를 종종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 홍석진이라는 71세 남성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재혼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자녀들이 전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재혼 후 새로운 아내가 그 자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몫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들 수 있었고 그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대화를 나누고 법적 수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정 전문가나 유산 계획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재혼이 당신의 재정 상황, 은퇴 계획, 그리고 남기려는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화는 낭만적이지는 않지만 당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진실, 가족 역학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재혼을 하게 되면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족의 역사와 기대까지도 함께하게 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을 가까이 이끌 수 있지만 가족 내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복잡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함께 시작하는 젊은 커플과는 달리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성인 자녀, 손주들, 그리고 수십 년간 형성된 가족 역학을 가지고 새로운 결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기대한 만큼 원활하게 통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성인 자녀들이 새로운 결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
그들이 당신의 행복을 바라더라도 이전 배우자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번 관계가 가족 전통, 재정, 유산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걱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당신의 새로운 배우자를 따뜻하게 받아들이지만 다른 이들은 원망, 의심, 혹은 심지어 당신의 안정과 행복에 대한 걱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섬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당신의 결혼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장기적인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 외에도 손주들과의 관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역할을 해왔다면 새로운 배우자의 등장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손주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아이들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새로운 배우자의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녀나 손주를 가지고 있다면 전통과 기대를 조화시키는데 인내심과 이해심이 요구됩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재혼이 유산과 재정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배우자가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재정 계획을 조정하거나 자신들에게 돌아올 자산의 일부를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돈이 새 관계의 중심이 아닐지라도 가족 구성원에게는 은근한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의 유산이 원래 의도한 방식대로 존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박영자 씨, 68세, 위 예를 들어보면 그녀는 10년 넘게 독신으로 살다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기뻐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유산 문제, 명절 전통, 심지어 거주지에 대한 불편한 대화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곧 새로운 결혼 생활이 가족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방성, 대화, 그리고 안심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족과의 대화에 시간을 들이세요. 당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밝히고 그들의 우려를 경청하며 어떤 것이 바뀌고 어떤 것은 바뀌지 않을지에 대해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세요. 모두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걱정들을 미리 다루는 것이 오해와 원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정직함으로 대화에 임하고 당신의 결정이 동반자를 찾기 위한 것이며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들 또한 소중히 여긴다는 점을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꼈다면 아래 댓글에 번호 2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진실. 인생의 이 시점에서는 감정적 기대가 달라집니다. 이 나이대의 관계는 수십 년 전과는 매우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결혼은 자녀 양육, 주택 마련, 경력 개발 등 함께 삶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결혼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와 정서적 지지,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 역학의 변화는 재혼을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이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며 이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각자가 결혼에 가져오는 독립성의 정도입니다. 60세, 70세, 혹은 그 이후가 되면 사람들은 이미 자신에게 맞는 습관, 생활 방식, 삶의 리듬을 확립해 둡니다. 자신의 집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취미나 편안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결혼은 다른 사람의 습관, 생활 방식, 취미, 기대 등을 당신의 세계에 들여오는 것이며 이 조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단순히 맞는 사람을 찾는 것으로 재혼이 수월하리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경계를 설정하고 개인 공간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함께 경제적 안정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면 인생 후반기의 결혼은 보통 이미 재정적,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두 사람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이는 곧 그들이 함께하는 이유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랑, 동반자 관계, 그리고 함께하는 경험이 외적인 성취보다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서로의 기대에 대해 분명하게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개인의 독립성을 지킬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과거의 감정적 경험입니다. 만약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거나 힘든 이혼을 겪었다면
그 기억과 감정이 재혼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과 새로운 배우자는 수십 년에 걸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관계, 가족과의 연결, 사랑과 헌신에 대한 깊이 있는 관점 등 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개방적이고 인내심 있으며 이해심을 갖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소통하고 애정을 표현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조율해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두 번째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김민우 씨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73세의 그는 오랜 홀로 된 세월 끝에 다시 사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점은 이번 관계가 첫 번째 결혼과 매우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그의 아내는 수십 년간 인생을 함께한 반려자였고 그들이 부부로서 함께하는 방식은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의 새 아내는 오랜 시간 이혼 후 독립적인 삶을 살아왔고 그 독립성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은 김 씨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리듬을 찾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으며 친밀함과 개인 공간 사이의 균형을 잡고 과거와 비교하지 않고 소통하며 이 결혼만의 고유한 역동성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나요?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지 않고도 동반자 관계를 원하나요?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각자의 생활 공간을 유지하길 원하나요? 이미 형성된 두 삶을 통합할 감정적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의 다음 결혼이 충족되지 않은 기대가 아닌 상호 이해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넷째, 법적 문제는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결혼은 단지 감정적인 약속이 아니라 법적인 계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 재혼을 고려할 경우 이 계약의 법적 측면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만 있으면 결혼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부터 위료 결정 권한에 이르기까지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법적 사안들이 존재합니다.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사항 중 하나는 재혼이 귀하의 자산 상속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는 귀하가 자산을 자녀나 손자녀 또는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더라도 귀하의 자산에 대한 일정한 법적 권리를 자동적으로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귀하의 자산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분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재혼 전에 유언장을 업데이트하거나 신탁을 설립하여 자산이 본인의 의도대로 분배되도록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법적 요소는 위료 결정 권한입니다. 질병이나 무능력 상태가 되었을 때 누가 귀하를 대신해 위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배우자는 성인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보다 우선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특히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귀하의 간병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전 위료 지시서나 위료 위임장을 미리 설정해두면 귀하의 바람을 명확히 하고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는 명확성과 양측 모두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전계약서를 언급하는 것이 낭만적이지 않다고 우려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해를 방지하고 양측이 명확한 기대를 가지고 결혼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잘 설계된 혼전계약서는 자산, 부채, 재정적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규정할 수 있으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68세의 고은이 사례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녀는 한 사람과 사랑에 빠졌고 재혼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녀와 예비 배우자는 열린 대화를 나누고 재정적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안심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녀들도 그들의 상속분이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항상 다루기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계획 및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전 논의를 통해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시고 이러한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아래 댓글에 넷째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섯째, 나이에 따라 행복의 정의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행복에 대한 이해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 결혼은 보통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가정을 이루며 경제적 안정을 구축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함께 일궈나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행복이 더 이상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누리며 지금까지 만들어온 삶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됩니다. 이 말은 곧 재혼을 고려하기 전에 지금 이 관계가 현재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의 형태에 부합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기쁨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 든 이후의 행복은 이전과는 다른 원천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누군가와 함께 일상을 나누는 동반자일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순간에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키고 오랫동안 익숙해진 습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에게 행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것, 30년, 40년 전이 행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에 재혼하면서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사랑만 있으면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반자가 있다는 건 분명 멋진 일이지만 진정한 만족감은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일 때 행복하지 않다면 결혼이 그 사실을 바꿔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이 나를 완전하게 해줄 거란 기대를 가지고 관계에 들어가면 오히려 실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는 현실이 생각보다 더 제약으로 느껴질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생활 방식의 궁합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 여행을 즐기는 방식, 심지어는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방식까지 매우 확고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배우자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면 그것은 행복보다는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계획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어떤 이는 집에서 조용한 저녁을 보내는 것을 즐기고 또 어떤 이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환경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당신과 잠재적인 배우자가 이러한 부분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조정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조정이 정말로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72세의 도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멋진 사람을 만나 빠르게 재혼했고 동반자가 생기면 이전 결혼에서 생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아내가 매우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여행을 다니고 싶어 했지만 그는 집 근처에 머무는 걸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즐겼지만 그는 조용한 고요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공통된 언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도윤은 종종 혼자일 때 느꼈던 자유와 편안함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기 전에 무엇이 진정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전통적인 결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관계를 원하십니까? 따로 살면서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당신에게 맞는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당신의 오랜 행복을 지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평온과 만족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볼 점,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잠시 되짚어보세요. 60세 이후의 재혼은 멋진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중요한 현실들이 동반되는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재정적 고려부터 가족 관계, 감정적 기대, 법적 결과, 그리고 개인적인 행복의 정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숙고할 가치가 있는 요소들입니다. 사실 이 시기의 결혼은 더 이상 과거의 전통을 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혼을 통해 깊은 만족감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독립성을 유지하거나 다른 형태의 동반자 관계에서 행복을 발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택하든 그것이 당신의 가치관, 생활 방식, 그리고 오래 지속될 평안함과 잘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필요한 대화를 나누고 재정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필요에 귀 기울이세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진정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 배운 점과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싶은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며 언제나 큰 동기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희는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